자, 이번 시간에는 내가 8억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내가 과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호성 씨 이야기를 좀 할게요. 박호성 씨는 지금 현재 본인 소유의 8억 상당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는 67이고요. 서울 송동구에 살고 있네요. 시가가 8억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자, 자식 농사를 잘 지었어요. 큰아들은 강남에서 개원한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아주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작은 딸은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자, 자식 농사 잘 짓고 당연히 또 자식들이 효자네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매월 꽤 많은 생활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호성 씨는 이 생활비 자녀들로부터 지원받는 생활비 외에 특별한 다른 수입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박호성 씨의 자산은 8억 상당의 부동산이 전부입니다. 과연 이 경우에 박호성 씨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의 유무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에 맞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박호성 씨 부부는 일반 수급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에 부부 가구 기준으로 해서 월 소득 인정액이 236만 8천 원 이하여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인정액을 어떻게 따지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소득평가액입니다. 이것은 뭔가면은 내가 실제 근로를 했던가 해서 내가 일을 해서 급여를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뭐 기타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따지는데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그러니까는 박호성 씨가 가지고 있는 8억을 도대체 월 얼마의 소득으로 인정되는가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호성 씨의 경우는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그래서 8억 상당의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만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재산의 원소득 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먼저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공제를 해줘요. 하면은 이것은 결국 각 지역별로 주거 비용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의 주거 비용을 차감해 주는 건데 이건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농어촌이냐에 따라 가지고 공제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뿐이 아니라 금융재산이 있을 수 있죠. 이 금융재산에서는 전체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일반 재산에 비해서 금융재산 공제 금액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가지고 있는 내 재산에서 부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채를 빼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온 금액에서 0.04%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연 4%인데 아마도 이것은 이 재산의 이자가 4%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이것을 12개월로 나누게 되면은 월 얼마인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다 뭘 더해주냐면은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은 뭐 공제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럼 고급 자동차의 기준은 뭔가 하면은 3000cc 이상이나 또는 차량 가격 4천만 원 이상의 경우로 그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인데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 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시가 표준액은 보통 보면은 100%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60%에서 70% 정도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재산의 종류나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호성 씨의 경우는 아파트의 시가는 8억이지만은 실제 시가 표준액은 한 60% 정도 반영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억 8천만 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거기에다가
주거 지역에 따른 공제액이 있죠. 자, 대도시일 경우에는 대도시 예를 들어서 특별시나 광역시의 시와 또는 군을 포함하는 건데 어떻게 되냐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 광역시인데 군으로 돼 있죠. 이런 지역의 경우는 공제액이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자 중소도시 예를 들어서 그 도의시나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해당이 됩니다. 경기도 성남시나 경상북도 안동시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8,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농어촌이 될 수가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각 도의 군 이런 곳입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충청북도 음성군 뭐 이렇게 가겠죠. 이 같은 경우에 7,25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박호성 시 아파트의 경우는 시가 표준이 4억 8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대도시니까는 1억 3,500만 원을 차감해 주기 때문에 실제 계산의 기준은 3억 4,500만 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4%를 적용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누게 되면은 월 소득 인정액은 115만 원이 됩니다. 그럼 박호성 씨의 경우에 8억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은 실제 월 소득 인정액인 부부 기준으로 236만 8천 원보다 작기 때문에 박호성 씨는 기초연금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니, 박호성 씨의 경우에 자식 농사 잘 지어가지고, 아니, 고소득에, 자산도 많은 이런 자녀들로부터 또 생활비까지 지원받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동거를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자녀들의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거나 자녀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줘도 되고, 아니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것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받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 또 한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주로 투자를 하셨네요. 광역시에 시가 6억의 아파트와 8억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요. 대신 이 부동산에 관련된 4억 상당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럼 이분은 총 16억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16억 자산과 과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시가는 14억입니다. 근데 시가 표준액을 60%를 적용하면은 8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광역시니까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있죠?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걸 또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 부채 사고를 또 빼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14억의 시가 14억에 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은 순자산은 3억 500만 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4% 또다시 12개월로 나누게 되면은 월 소득 인정액은 100만 원이 조금 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대출 4억을 낀 14억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경우에 과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까라는 이것을 살펴봤는데 이 계산의 기준은 시가가 아니라 시가 표준액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